혹시 음료에 설탕 넣고 저어본 적 있으세요? 설탕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안에서는요, 정말 어마어마하고 흥미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답니다. 맞아요. 바로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현상, 녹는다는 것, 이 용해 현상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건 무슨 마술 같은 게 아니고요. 아주 작은 분자 수준에서 벌어지는 엄청 역동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개념 하나만 확실히 해볼까요? 바로 용해랑 용융이라는 건데요. 둘 다 녹는다는 말 같지만 화학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. 보세요.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건 용융이라고 해요. 이건 그냥 물질 하나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만 바꾼 거죠. 반면에 소금이 물에 섞이는 건 용해라고 부릅니다. 이건 서로 다른 두 물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에요. 이 작은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진짜 용해가 뭔지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설탕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의 본질을 알려면요.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, 바로 분자들의 무대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. 분자들의 세계에서 용해라는 건요. 뭐랄까, 마치 줄다리기 시합 같아요.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랑 또 서로를 밀어내는 힘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. 이 힘겨루기에서 과연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섞일지 아니면 안 섞일지가 결정되는 거죠. 이 복잡한 힘의 경쟁을 좀 더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? 저는 이걸 분자들의 댄스라고 부르고 싶어요. 이 댄스는요, 아주 정교하게 짜인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첫 번째 스텝, 녹아 들어갈 물질, 즉 용질 입자들이 원래 자기들끼리 뭉쳐있던 힘을 끊어내야 해요. 당연히 에너지가 좀 들겠죠? 두 번째 스텝, 녹이는 물질, 즉 용매 입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떨어져서 용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. 여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, 드디어 따로따로 떨어진 용질과 용매가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요. 이때는 안정화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. 자, 분자들이 헤어지고 또 새롭게 만나는 이 댄스의 각 단계마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나왔잖아요. 그럼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얻었을까요? 아니면 썼을까요? 이제 그 최종 계산서를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화학에서는 이 최종 에너지 변화를 용해 엔탈피라고 부르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간단히 말해서 아까 봤던 두 단계에서 쓴 에너지, 즉 분리 에너지와 마지막 단계에서 얻은 에너지, 혼합 에너지를 그냥 더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계산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. 만약에 방출된 에너지가 쓴 에너지보다 더 크면 이건 발열 과정이라고 해요. 전체적으로 열이 남아서 용액이 따뜻해지는 거죠. 반대로 쓴 에너지가 더 크면 흡열 과정이라고 부르고요. 이건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서 용액이 오히려 차가워집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겨요. 에너지를 방출해서 따뜻해지는 발열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. 그런데 에너지를 주변에서 빼앗아가는 흡열 과정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화학의 더 깊은 비밀로 이끌어줄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모든 건 안정적인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왜 굳이 에너지를 더 써가면서까지 섞이려고 할까요? 이건 자연의 법칙이 단순히 에너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.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엔트로피입니다. 엔트로피. 말이 어렵지 간단히 말하면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이에요. 잘 정돈된 입자들이 막 흩어져서 섞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성. 이게 바로 에너지만큼이나 강력한 자연의 또 다른 법칙인 거죠. 자, 그럼 정리해 볼게요. 자연은 두 가지를 동시에 좋아합니다. 하나는 더 낮은 에너지 상태, 즉 더 안정적인 상태로 가려는 경향이고요. 다른 하나는 더 높은 엔트로피, 그러니까 더 무질서한 상태로 가려는 경향이에요. 그래서 설령 에너지를 좀 손해보는 흡열 과정이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얻는 무질서함의 이득이 훨씬 더 크다면 그 일은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.
에너지와 엔트로피라는 두 가지 큰 원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? 우리 일상에서 무엇이, 어디에, 또 얼마나 잘 녹는지 이걸 결정하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용해의 세계를 지배하는 첫 번째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정말 간단해요. 바로 끼리끼리 섞인다는 원칙입니다. 분자들도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. 그래야 서로 편안하게 잘 섞일 수 있으니까요. 이 슬라이드가 그 예를 아주 잘 보여주죠. 물처럼 전기를 띠는 성질, 즉 극성을 가진 분자는 설탕 같은 극성 분자를 아주 잘 녹여요. 반면에 기름 같은 무극성 물질은 가솔린 같은 무극성 용매에 잘 섞이죠. 그리고 소금처럼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극성을 가진 물에 정말 잘 녹습니다. 이게 바로 끼리끼리의 원칙입니다. 분자 구조 말고도 온도와 압력도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예요.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? 고체 같은 경우는요, 대부분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잘 녹아요. 따뜻한 물에 설탕이 더 잘 녹는 것처럼요. 근데 기체는 완전히 반대예요.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덜 녹습니다. 압력은 기체에만 큰 영향을 주는데요. 압력이 높아질수록 기체는 더 잘 녹게 됩니다. 바로 이 원리들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예시가 있습니다.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탄산음료죠. 자,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. 탄산음료의 그 톡 쏘는 맛은 바로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가스 때문이잖아요. 근데 방금 뭐라고 했죠?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녹는다고 했죠. 바로 그래서 차가운 탄산음료에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을 수 있고 톡 쏘는 맛이 오래가는 겁니다. 반면에 미지근해지면 이산화탄소가 쉽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서 김이 빠지는 거고요. 그리고 압력도 빼놓을 수 없죠. 우리가 탄산음료 캔을 따기 전에는 꽉 밀봉되어 있잖아요. 그게 바로 내부 압력을 아주 높게 유지해서 이산화탄소가 액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기 위한 거예요. 그러다 뚜껑을 칙 하고 따는 순간 압력이 확 낮아지면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변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. 아침에 마시는 커피 향부터 세탁기가 옷에 얼룩을 빼는 원리까지 이 용해의 화학은 우리 삶 정말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알게 된 이 비밀들을 가지고 주변을 한번 다시 둘러보세요.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분자들의 정교한 댄스였다는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